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양구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65 실력 양성운동과 노동, 농민운동, 사회적 민족운동 전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요, 여러분 미음 시리즈, 물산장려운동, 밀립대 설립운동, 문자보급운동 잘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으로는 원산, 농민운동으로는 암태도 23, 원산 29 잘 나오고요. 그럼 제일 잘 나온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간해입니다, 여러분. 신간해가 제일 잘 나오니까 신간해 위주로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운동, 미음 시리즈, 민족기업 성장, 배경, 회사령 폐지. 1920년에 이제 허가제가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그 전까지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제였는데요. 이제 신고제로 바뀝니다. 이제 회사 세우는데 이제 제약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민족 기업이 많아집니다. 일본 기업도 엄청 늘어납니다. 민족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경성방직의 김성수, 평양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무신은 친일파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30년대 대륙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해체 또는 일본 기업에 흡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민족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령이 철폐됐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납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물산 장려회, 조선물산 장려회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이, 이제 23년에 서울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시작돼서 서울로 확대된 겁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총독부의 강교한 탄압으로 실패하죠.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활동, 요 사료팁 이거 잘 나오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자작회, 학생들이 주도했고요.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요, 일본이 탄압한 것도 있지만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우리 거 사주니까 이 기업인들이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관여했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합니다. 이거는 자본가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실패하게 된다. 물산장려 운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요, 일본이 관세를 설폐했기 때문에 우리 거 사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 건데 가격 올리고 친일 세력 관여하고 사회주의 비판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 밀립대 설립운동 보도록 하죠. 밀립대 설립운동은요, 밀립대학 기성회 22년, 23년 이렇게 되죠. 조선 교육회를 중심으로 이상제, 이승훈 등이 결성됩니다. 1천만 동포가 1원씩, 이거 사료팁입니다. 1천만 동포가 1원씩 1,000만원 모금을 해가지고 이걸로 대학을 설립하자. 4년제 대학을 만주, 미주, 하와이 등 해외에서도 모금 운동합니다. 하지만 가문과 수혜로 모금이 부진해지고요. 그리고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면서 명분이 잃습니다. 일본이 대학을 설립해서 우리나라에 대학이 있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 근데 일본이 있는 이 경성제국대학은요, 일본이 세운 이 경성제국대학은 우리 한국인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일본인을 위한 학교라는 거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산장려운동 실패했고, 밀립대학 운동 설립 실패했고, 다음 문맹퇴치운동 보도록 하죠. 고등교육기관 설립 목적으로 나타난 건데요. 야학운동부터 시작합니다. 문자보급운동, 분화로드 운동으로 발전하죠. 1935년 일제가 문자보급운동을 금지하면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문자보급운동 1929년에서 34년까지 조선일보가 주도했습니다. 한글 교재, 조선어학회가 참여했고요. 1931년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사료 팁입니다, 여러분. 농촌 계몽 및 문자보급, 한글 교재 10만 부 발행해서 농촌에 배부합니다. 하지만 35년에 일제가 금지한다. 보급운동은 조선일보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분화로드 운동 31년부터 34년 동아일보가 주도합니다. 농촌 계몽운동이죠. 민중 속으로, 이게 사료 팁이죠. 민중 속으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하지만 35년 일제가 금지하면서 이것도 실패. 분화로드 운동과 관련된 것은 이광수의 흑, 시문의 상록수 이런 책들이 있는데, 특히 시문의 상록수는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록수가 몇 년인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20년이니까 15년 더 해보세요. 그럼 35년 되죠. 오케이. 한계 선실력
선 실력 양성하고요. 후 독립하겠다는 걸 표방하지만 실력 양성에 그쳤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실패하니까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차라리 일본과 연합하자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고요. 이 자치운동이 되고 이후 친일파가 됩니다. 대표적인 자치운동가는 이광수와 최린입니다. 둘 다 친일파로 유명하죠. 이광수, 최린. 오케이. 그러니까 미음 시리즈 3개예요. 물산, 밀립, 문명퇴치 다 실패한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이 2개로 갈라진다. 타협과 비타협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볼게요. 농민운동은 암태도만 보면 되는데 배경을 보면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농민의 불만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고율의 소장료, 수리조합비, 비료, 대금, 수탈이 가중되고요. 식민지 지주제가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요. 이런 가운데 1920년대 생존권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장료 낮춰달라. 그리고 소작권 이동 반대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암태도예요. 암태도 23년. 이거 연도 암기합니다. 1923년. 80%까지 됐답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80%까지. 그래서 이걸 줄여줘라. 근데 주의할 게 암태도 소학쟁이는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냐? 이거 지주가 조선인입니다. 조선인.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23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3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농장에서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 노농총동맹 24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암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23년. 그리고 30년대 때는 이제 사회주의와 연대해서요. 적색 농민조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항일운동을 하죠. 식민지 지주제, 일제 혁파, 그렇죠? 이렇게 항일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일제 탄압으로 활동이 이제 저조해져요. 그리고 일본이 회유합니다. 농민운동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선 소작 조정령, 그다음 조선 농지령 같은 걸 발표해가지고 이제 회유합니다. 회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20년대 암태도 소작쟁이 몇 년이냐? 23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암태도. 이건 유일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다음 농민운동 노동쟁이. 배경 보면 일제의 식민지, 그렇죠? 일제가 식민지 공업화합니다. 저임금, 장기간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 1930년대 병창기주화 정책으로 노동력 수탈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1920년대 생존권 투쟁입니다. 언제나 20년대 생존권, 30년대 항일 투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노동공제회, 조선 노동총동맹 만들어지고요. 부산부두 총파업이 있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원산부두 총파업입니다. 원산부두 총파업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29년입니다. 영국인 회사에서 시작돼서 이게 퍼지게 되는 거죠. 신간회가 후원했다. 그래서 광주하고 원산이 같은 연도입니다, 여러분. 광주가 먼저고요. 원산이 그 다음입니다. 원산은 29년이다.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반제 방일 투쟁, 그리고 사회주의와 연결된 지하 조직화, 적색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30년대 후반부터 일제 탄압이 심해지면서 활동이 이제 저조해집니다. 거의 원산 29년 이것만 나오는데 요새 한능검하고 다른 직렬에서 여러분 한능검이죠. 한능검에서 요새 나오는 게 강주룡이에요. 강주룡 여자입니다. 이 강주룡이라는 여공이 을밑대로 올라가가지고 언덕 위거든요. 이게 꼭대기 높은 데예요. 이 높은 데에서 올라가가지고 투쟁하는 겁니다. 평양에서 강주룡의 을밑대 투쟁. 평양에서 1931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책에 안 적혀 있으면 쓰세요. 책은 있는데 옛날 책엔 없습니다. 강주룡 을밀대 투쟁입니다. 강주룡 을밀대 투쟁. 강주룡의 을밀대 투쟁이요. 여러분 평양에서 31년입니다. 이렇게 2개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원래 이제 단체들 보면 조선 노동공제회, 노농총동맹, 이 노동총동맹이 2개로 갈라져요. 농민과 노동으로. 27년에 농민총동맹, 그 다음 노동총동맹 27년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미음 시리즈하고 암태도 그리고 원산까지 배웠습니다. 사회적 민족운동 전개 이제 보도록 하죠.
사회적 민족운동,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수용되죠. 레닌이 약속, 민족 독립운동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 청년 지식인들 중심적으로 이게 확산됩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신사상연구회, 새로운 사상이니까 화요회, 북풍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화요일이냐 하면 그 마르크스 생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요회. 국내 조직을 결성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을 만듭니다. 1925년부터 1차부터 4차까지 있어요. 1차 김재봉, 2차 강다령, 그리고 60만 세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 정우회 선언, 12월 태제. 그러면 좌우 이제 합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 이 치안유지법으로 타격을 많이 봅니다. 일제의회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오회 선언하고 12월 태제하면서 이제 합작합니다. 민족주의하고. 그래서 조선노동 총동맹, 조선농민 총동맹, 노동과 농민운동 전개하고요. 치안유지법 25년입니다. 오케이, 치안유지법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안유지법으로 해서 조선공산당이 해체돼요. 해체돼. 28년에 치안유지법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60만 세 운동 주도한다. 민족주의계와 연합해서 신간을 결성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60만 세 운동으로 이 민족주의하고요 사회주의 공산당이 만나요. 사회주의가 만나서 이때 만남을 기반으로 정우회가 해체하고요. 그리고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쪽 파트.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운동과 소년운동 가도록 하죠. 청년운동하고 소년운동. 청년운동. 조선청년총동맹. 이거는 조선청년연합회 플러스 서울청년회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소년운동. 천도교가 주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정환이 손병이 사위예요. 그러면서 방정환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소년운동합니다. 어린이날 만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린이날 22년 5월 5일. 잡지도 만듭니다. 1923년 어린이 잘 나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잡지 22, 23. 여성운동 요새 대세죠, 여러분. 여성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대세입니다. 민족주의 계열 대한애국 부인회, 비밀결사 군자금, 조선여자교육회, 그 다음 조선여자기독교 청년연합회, YWCA죠. 그 다음 사회주의 계열 조선 여성동회. 그리고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근우회예요. 무조건 근우회. 별표쳐. 딴 거 없어. 근우회밖에 안 나와. 근우회. 여성계 민족 유일당 단체로서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간의 자매단체다. 27년부터 31년까지. 오케이. 그 다음 기관지 근우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의식계몽, 그리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하고 농민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잘 봐야 합니다. 그 밑에 여성운동가 있죠? 남자연, 박자혜, 박차정, 권기옥, 김마리아, 최은희, 윤희순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대세예요. 특히 남자연 여사하고 윤희순 여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하고 7. 그 다음 현평운동 가도록 하죠. 현평운동. 현평운동은 뭐냐? 백정차별 금지입니다. 백정차별하는 걸 이제 금지, 방지하자 이런 운동인데요. 백정들이 주도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이 평등했어, 법적으로는.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이어졌다. 전개 조선현평사 23년, 현평사대회 25년. 백정의 차별 폐지, 백정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정 자녀라고 하면 학교 입학이 거부돼요. 여러분, 학교 입학이 거부돼. 그래서 이거 열받아가지고 이런 대회하고 이런 조직을 결성한 겁니다. 근데 이후 온건파 급진파로 분열되고, 그리고 30년대 이후 일제 탄압으로 이제 경제적 이익 단체, 이제 친일파 단체로 이제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시험 문제는 형평사하고 형평사 대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평사 대회는 25년, 조선현평사는 23년. 꼭 기억해야 돼요. 현평운동까지 했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여러분. 민족유일당 운동. 이거 신간회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육민정신 원강에 꼭 기억하셔야 돼. 배경. 민족운동 분열됩니다.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요. 그 다음 자치운동이 대두돼. 이광수, 채린, 친일파죠. 그 다음 중국이 국공합작하고 24년에 우리나라에서 치안유지법, 사회주의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 생기면서 독립운동가까지 탄압합니다. 오케이. 이런 가운데 전개. 해외에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역시 안창호예요. 안창호는 무조건 단합 통합을 강조합니다.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요 60만 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60만 세 운동 때 이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조선민흥회에서 한번 단체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정우회 선언에서 자유 최대 단체인 정우회가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별표 쳐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신간회. 고목이 세 가지에서 돋는다는 거에서 유래됐습니다. 중심인물 이상재, 홍명희, 권동진,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 전선을 수립합니다. 강령, 기회주의 배격, 친일파 배격하겠다. 근데 일제시대라 친일파라 못하잖아요. 토착외구라 못하잖아. 그래서 기회주의 배격. 정치, 경제, 각성 촉구합니다. 민족대단결. 이 민족대단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활동, 대중운동 지도, 원산 노동자 총파업,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런 것들 지도하고요. 그 다음 사회운동 전개, 동양척식 주식회사 폐지 주장하고 수재민 구호운동, 제만동포 옹호운동, 순회 강연단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 일본인 이민 반대, 여성차별 반대, 조선이 본위교육, 서울에 본부가 있고 지방에 140개 이상의 지회가 있습니다. 일제야 최대 명심해야 돼. 합법적 단체예요, 여러분. 이거 4만 명의 합법적 단체. 주도했던 거 이거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산하고 광주야. 원산하고 광주만 있면 돼. 그 다음 해체됩니다. 1931년 1차 국공합작 중국이 분열되고 일제 탄압 그리고 계열 간 2년 대립으로 인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 보고 사건 이후 일부 간부가 검거돼요. 홍명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집행부가 우경화됩니다. 그러니까 자익이 반발하겠죠. 그렇죠. 우경화되니까 자익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코민테른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소련이 지시합니다. 코민테른이 뭐라고? 이제 12월태제 적색노정론. 그러니까 통일전선 민족주의하고 연합하지 말고 따로 가. 이게 12월태제. 오케이. 이런 가운데 이제 자익이 주장으로 해서 해산되는데 이게 31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간에는 몇 년에 세워져서 몇 년에 없어지는지 꼭 봐야 돼. 신간에는 31년에 생겨서요. 31년에 생겨서 이제 34년에 없어집니다. 신간에는. 오케이. 아니다. 말 잘못했다. 신간에는 27년이지. 왜 34년이야? 27년에 생겨서 31년에 없어지지. 그쵸? 다시. 신간에는 27년에 생겨서 31년에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간의 의의가 최대 반일 항일 사회운동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린 시험봐야니까. 육민정신 원강회입니다. 여기 빨간 걸로 돼 있죠? 육민정신 원강회. 60만 세. 그 다음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신간회. 그 다음 원산부두 총파업.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해산합니다. 그래서 암기TV 육민정신 원강회. 연도까지 여러분 다 봐야 합니다. 육민정신 원강회 중요해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66강 챕터 66 민족문화 수운동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만 하면 여러분 이제 일주일째 끝납니다. 오케이. 내일 녹음해야겠네요. 바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